한 가지 문제, 고발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단지는 은평이나 강북의 대의원들, 또 도봉의 대의원들이, 노원의 일부 대의원들이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큰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회리 전 이사장이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준환 씨는 이 부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정환입니다. 오늘은 충전소 진실 알기 2탄입니다. 2탄. 지금 충전소에는 대의원들이 뿌린 대의원 보고서 또는 대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박아서 내놓고 있는 전단지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전단지들이 있는지 좀 먼저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이런 전단지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조합원을 배신한 자들을 규탄한다. 검찰의 칼끝에선 땡땡땡. 충전소 계약 및 담보 설정으로 조합에 해를 끼친, 손해를 끼친, 그리고 결국 검찰에 피소됐다. 7월 27일 서울 땡땡지검에 특경법상 배임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북지부 고성남 대의원, 노원지부 김미건, 박인규 대의원, 도봉지부의 김용환, 안영신, 정기영, 정유영, 이승원 대의원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충전소 일부에는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은평지부에는 어떤 전단지들이 돌아다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평지부 전단지를 보면 대의원 보고서 2020 은평지부 대의원 보고서, LPG 충전소 계약 의혹 당사자들 결국 검찰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전 이사장 및 임원 특정경제법상 배임죄로 고소장 접수. 이래서 강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신정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 본인들 얼굴을 이렇게 해서 전단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부분들은 여기 이 문호는 전 것 같습니다. 이 전단지는 앞뒤로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도 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공소시효 50억 이상 15년, 어쩌고 저쩌고, 탈원서 15,000명 서명, 그리고 개화충전소. 그래서 은평지부 대의원, 백윤규 대의원, 신현주 대의원, 이승환 대의원이 이렇게 전단지를 좀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약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약을 한 사람들은 특정범죄 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의해서 배임 수재 혐의로 고발이 됐다. 이런 정도의 내용인데 싶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준환 씨라는 분이 또 전단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충전소에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명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 소식 다릇방, 해도 너무한다. 조합원이 합법이냐. 이래서 지금 이 무고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무고, 지금 현재 대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발이 무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환 씨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알아봤습니다. 은평이나 도봉 쪽의 대의원들은 대의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충전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고발을 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검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준환 씨 같은 경우에는 무고다. 이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무고에 대한 부분들을 중지하라라고 직무대행에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니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찰에서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환 씨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도봉이나 강북에 있는 대의원들 또는 은평에 있는 대의원들은 충전서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또 이준환 씨는 또 얼마만큼 충전서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놓고 보면 훨씬 신빙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준환 씨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만 좀 살펴보면 17대 재보궐선거 관리위원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준환 씨가 17대 재보궐선거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환 씨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준환 씨가 주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위촉장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위촉장을 보시면 관악지부 이준환, 본인이 본명을 밝혀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본명을 밝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촉장, 귀화를 복지충전사업 과거 10년 청산과 미래지향을 위한 충전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입니다. 2015년 3월 13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 봐봐, 위촉장을 그러면 뭐 차승선이가 준 거 아니야? 또는 뭐 예를 들어 이현수가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촉장은 국철희 전 이사장이 준 위촉장입니다. 즉 국철희 전 이사장이 임명한 충전사업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고발에 대한 부분들은 무고죄에 대한 확률이 높다. 월권행위다. 개인택시조합 직무대행자는 오만조합원에게 월권행위와 무고행위를 중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고행위를 중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준환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조합의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충전사업의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전사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분이 전단지를 내놨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이 얘기하는 고발에 대한 부분들, 또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들은 무고행위인 듯 싶다라고 중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듯 싶고 한쪽은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팩트를 알고 있다는 근거는 2015년도에 국철희 전 이사장이 진상조사위원회, 충전사업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한 내용이고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은평대의원들의 주장을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남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정충전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이 대의원들, 3명의 대의원들이 주장을 하기는 신정충전소에 대한 부분들, 여기 운송사업조합이 2007년도 11월 19일 날 보증금 70억에 월 5천만 원의 첫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본인들은 신정충전서 첫 계약서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도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보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저분들은 저 신정충전서 계약서를 못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환 씨는 아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15년도에 국철이 전 이사장이 당선되면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봤을 거고, 그 지금 은평에 있는 이 3명의 대의원들은 아마 이 계약서를 못 봤을 겁니다. 신정충전서 계약서를 못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뭐 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정충전서 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이 대의원들보다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충전서 계약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LPG 충전소 임대차 계약서 임대 계약 체결일자 2017년도 11월 9일날 대입이라고 찍혔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강민철이고 임차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운송사업조합입니다. 이 겉표지입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으로 잠깐만 들어가서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계약 내용들을 보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이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졌죠. 본 계약서 내용입니다. 본 계약서 내용 위에 부분들, 뭐 임차에 대한 부분들, 양천구 신정동 162-14회 내필지 양천 LPG 충전소, 신정충전소 맞죠? 여기에 보면 2조에 대한 부분들,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2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자고요. 2조,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분명히 임대차 계약에 충전소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11월 9일. 그러면 2012년도 11월 8일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약은 서로 간에 임대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합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 13년이 지났으면 저 계약서상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 개인택시 조합은 바람잘 날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신정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2007년도 11월 9일날 최초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2011년도 9월 1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이현수 씨가 재계약을 또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현수 씨가 다시 또 계약을 하고 해서 계약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첫 계약서를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죠? 5년마다 재갱신하는데 5년마다 재갱신을 하게끔 하는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 그러면 양 당사자 저 2007년도에 계약이 있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이 어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계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2012년도에 계약이 중간에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첫 계약자인 차순선 씨가 계약을 끌고 왔다면 첫 계약자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을 봐도 5년마다 재갱신을 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갱신이 아니고 양 당사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끔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준환 씨는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니 이 계약서들을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은평지부나 아니면 강북, 도봉대의원들 계약서 보셨습니까? 보시고 떠드시는 건가요? 모르고 그냥 받아쓰기로 누가 떠들라 그러니까 본인 이름 내서 떠드시는 건가요? 판단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몫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만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고발되어 있는 저 고발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선고용 또는 누구 음해용 고발인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검찰에서 밝혀줄 겁니다. 2007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 계약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누구로 바뀌었느냐 하면 이민택 씨로도 바뀌었고 이현수 씨로도 바뀌었고 신정충전소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정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황규돈 씨로도 좀 바뀌었고 이민택 씨로도 바뀌었고 이현수 씨로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최종 결재한 사람, 최종 계약자가 고발인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정충전소 역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정충전소 역시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법인 밑으로 들어가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 임대차 계약서도 서울개인택시조합 지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계약이 됐지만 복지법인으로 바뀌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계약은 5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계약 주체 또한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서울복지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인으로 바꿔서 일괄 계약한 사람은 고발인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죄가 없는데 선고용으로 죄를 집어넣든가 고발을 했든가 아니면 죄가 있는데 선별적으로 골라서 집어넣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들은 검찰에서 밝혀줄 겁니다. 어쨌든 충전소의 진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충전소의 비밀은 세질 겁니다. 어제 나갔던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복지법인 측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간 것은 제일 약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더 센 게 나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어쨌든 고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의원들이 무작정 전단지를 내보낸 거하고 7대 때 국철희 전 이사장이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낸 전단지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전단지의 신빙성을 두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2015년도 3월 13일 날 국철희 전 이사장은 이준환 씨를 충전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충전소에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쓸데없이 떠드는 은평대의원이나 강북대의원들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모르겠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보신 분이 진실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촉을 국철희 전 이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